이제 시작할게요. 음, 그럴까요? 일단 그 주식회사 팜에 지금 현재 대표로 있고 그래픽하고 비주얼 그리고 음향 그런 캐릭터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은 아라 이윤도의 저주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차기작을 두 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하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팜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법인 회사로 전환하면서 주식회사 팜이 됐고 지금 현재는 저는 주식회사 팜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개인 사업자로 TJ 소프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조태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혹시 게임 그래픽 같은 거 뭐 3D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아, 있으세요? 어,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수업으로 들었을까요? 음, 아무튼 그러면 그 지금 김기현님은 3D 그래픽 쪽 어느 정도 해보셨을까요? 대충? 잘못 이해하셨다고요? 그러면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다 처음이니까 저의 강의가 이제 기초로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아마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초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건데 아마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제 강의 내용들이 너무 단순해서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처음이시니까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강의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일단 저희가 게임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3D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뭐 유용한 그 자주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익혀보고, 그 다음에 이 게임 속에서 들어가는 뭐 그래픽 같은 거 뭐 오브젝트라 하거든요. 뭐 물체를 만들어도 그것도 오브젝트고, 뭐 캐릭터가 돼도 그것도 오브젝트인데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처음부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 강의에서 이 그래픽을 만들려면 저희가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강의에 사용하는 뭐 강의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할 때나 뭐 다른 유용하게 그래픽 관련된 거는 사용하는 툴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만 일단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한번 익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매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기능들이 뭐 어떤 툴에 신기능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기존에 뭐 저희가 어디 학원에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독학을 했던 간에 무조건 독학은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끝없이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델링 하면서 독학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편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일단 내려서, 지금 화면 잘 나오죠? 일단 게임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링 방식. 일단 첫 번째로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이 폴리곤 모델링은 예를 들어서 이 이게 메쉬라고 하는 건데 이 메쉬 중에 폴리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점이 두 개 만나서 선이 되고 점 하나 있고 점 두 개 있어서 선이 되잖아요. 선이 있고 이 선이 네 개가 모이거나 세 개가 되거나 해서 이 하나의 면이 되죠. 이거를 폴리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폴리곤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 폴리곤, 그리고 사각형 폴리곤. 근데 이 사각형 폴리곤은 이 삼각형이 사실은 이 삼각형 두 개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삼각형이 있죠. 여기도 삼각형이죠.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폴리곤이라는 거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폴리곤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것이 폴리곤 모델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각형면을 기준으로 메쉬를 만든다. 메쉬라는 건 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덩어리. 뭘 만들었을 때 덩어리. 메쉬. 그래서 음, 장점은 이 폴리곤 모델링의 장점은 데이터 처리가 가벼워서 게임 분야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영화든 뭐든 저희가 이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가벼워서 그거든요. 가벼워서. 근데 이제 이 폴리곤 모델링하고 반대로 넙스라는 게 있어요. 이 넙스 방식은 어 뭐냐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점과 여기 보시면 조절점 사이에 곡선값을 사용해 가지고 점과 점이 있죠. 곡선 이렇게 점. 그래서 이렇게 곡선값을 사용해서 이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넙스 방식의 모델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다르게 넙스하고는 다르게 이 폴리곤은 보시면 가볍잖아요. 근데 얘는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벼운 대신 단점은 여기 보시면 딱딱 끊어지죠. 각이져 있죠. 각이져 있어요. 그래서 곡선 처리가 부드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면을 많이 주면 확실히 티는 덜 나는데 이것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죠. 이렇게. 그래도 이거를 많이 주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면 폴리곤 모델링의 장점을 못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폴리곤 모델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폴리곤하고 넙스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절점과 조절점 사이의 곡선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이게 넙스예요. 그러면 이 넙스가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3D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2D로 치면은 벡터 이미지하고 레스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안에 비트맵 있죠. 막 그 확대면 막 이렇게 사각형 뭐 점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비트맵 조그만 그 비트맵 있죠. 그거를 폴리곤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포토샵에서 벡터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 있죠. 저희 뭐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그런 벡터 이미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넙스. 이게 2D에서는 비트맵을 3D에서는
폴리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의 차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넙스 방식은 어떤 데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모델링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이런 쪽은 넙스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품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그런 이미지 같은 거 많이 따잖아요. 렌더링.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 디자인 주로 그런 데에서 깔끔하게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곡선 처리가 부드럽죠. 그리고 정밀하게 제품 모델링 같은 데 적합하죠. 근데 이 방식을 간혹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게임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는 덜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간혹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최적화는 좀 포기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 컨셉 모델링,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컨셉 모델링을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뭐 기초 모델링을 제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얘가 이제 무겁죠. 무거운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3D 모델링 방식에서는 넙스하고 폴리곤 뭐 등등 뭐 여러 개 비슷한 용어들 많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두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커프팅 모델링이라는 방식이에요. 이 스커프팅이 뭐냐면 저희 조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찰흙 가지고 막 그렇게 뭐 사람 얼굴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술에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빚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도 따지고 보면 확대해서 보면 폴리곤이에요. 다 쬐끄맣게.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음, 이거는 스커프팅이에요. 보시면 이게 어떤가요? 폴리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제가 얘를 한번 이렇게 차로 빚어볼게요.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차를 빚이죠. 근데 얘 보면 다 폴리곤이죠. 폴리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얘가 너무 튀면 면을 많이 줘서 얘도 보시면 다 면이 쪼개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하고 한 뭐 이렇게 차를 빚는 거를 스커프팅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이런 방식을 스커프팅 방식이라 한다. 조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쓰냐 주로 이렇게 조각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사람 피부나 동물 좀 복잡하게 생긴 애들 아니면 나무 같은 거 좀 표면이 부드럽게 매끈하게 떨어지는 애들 말고 좀 복잡한 형태들이 있죠. 오밀조밀한 애들. 그런 애들 만들 때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걔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토를 빚어내는 방식이고 이제 이런 사람 피부나 동물 같은 애들을 오가닉 모델링이라고 해요. 오가닉 모델링. 그래서 이 오가닉 모델링 같은 거를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장점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만들어진 작업물은 상당히 무겁죠. 왜냐면
볼까요? 보시면 면이 너무 많죠. 면이 너무 많아요. 이거 게임에서 쓰면 상당히 상당히 어렵겠죠? 이게 한두 개가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이 게임 속에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막 수백 개는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고 나무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뭐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학교 안에 막 책상들도 있고 막 의자도 있고 칠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너무 많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게임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토폴로지라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한 모델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커프팀 모델링.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조금 더 있는데 로우 폴리곤. 로우 폴리곤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 한다 했죠. 로우 폴리곤은 말 그대로 폴리곤 수가 적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폴리곤 수가 적은 거 모델링 게임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도 근데 게임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말이 조금 이게 다른 의미로 보실 수 있는데 모든 뭐 하이 폴리곤이든 미드 폴리곤이든 뭐든 간에 게임에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컨셉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이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모바일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로우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PC나 이런 쪽은 비디오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더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 폴리곤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폴리곤은 말 그대로 모델링 그 폴리곤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가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오가닉. 얘가 오가닉이에요. 오가닉은 뭐 표면에 곡선이 많고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 개체 모델링 할 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나 나무, 동물 이런 애들 만들고 이럴 때 쓰는데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은 뭐냐면 요런 애들 있죠. 딱딱하게 딱딱하게 딱 떨어지는 애들. 인공물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있죠. 하드 서페이스. 요런 애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하드 서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애들은 이제 표면이 복잡하죠. 이거 일일이 폴리곤으로 모델링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리겠죠? 폴리곤으로 일일이 다 판다 치면. 근데 이걸로 하면은 뭐 하루도 안 걸리겠죠?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이 오가닉하고 하드 서페이스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우 폴리곤,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폴리곤, 예를 들어서 캐릭터로 쳤을 때 여기 보시면 사람 형태가 뭐 되게 이렇게 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폴리곤이 이렇게 적어요. 폴리곤이 적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다 눈속임이니까 따지고 보면 폴리곤은 이렇게 적다는 거. 그리고 하이 폴리곤. 이거 보시면 얘에 비하면 엄청 복잡하죠. 이런 애들은 하이 폴리곤. 하이 폴리곤. 그리고 얘도 하이 폴리곤. 얘는 하드 스페이스. 제가 말씀드렸죠. 딱딱하게 떨어진 애들, 인공물들, 뭐 이런 애들을 하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 서페이스. 딱딱 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 있죠? 그런 애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 서페이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섞여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하드 서페이스는 아니죠. 이 돌 같은 거.
근데 요런 애들 딱딱 떨어지죠. 기둥 같은 거는 일자로 하드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가닉 모델링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든 나무든 간에 형태가 복잡하게 생긴 애들은 그냥 오가닉 모델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순서예요. 어, 게임 속에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게임 속에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3D 오브젝트란 무엇일까? 3D 오브젝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 속에 들어가는 뭐 객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하이탈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오브젝트인 거고 얘도 오브젝트인 거고 얘도 오브젝트인 거고 얘도 오브젝트예요. 하나의 객체를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브젝트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순서. 작업 순서는 맨 처음에 내가 뭘 만들지 결정을 해야겠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옥을 좀 만들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한옥 관련된 이미지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잔뜩 모아놔요. 필요한 거.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본 단계에서는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간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오가닉이면 지브러쉬로 사용하고 뭐 지브러쉬는 아까 그거죠? 스커프티 모델링 하는 이 툴을 지브러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브러쉬를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드 서페이스 관련된 거는 3D Max라고 있어요.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툴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모델링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하면서 알게 될 건데 이 기본 모델링에서 하이폴리곤 모델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하이폴리곤을 있는 상태에서 리토폴로지라는 걸 해요. 토폴로지라고 해도 되고 리토폴로지라고 해도 되는데 왜 리토폴로지라고 그냥 적어놨냐면 이 리토폴로지라는 토폴로지라는 작업에 한 번 더 했다 해서 리토폴로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번을 하기도 해요. 토폴로지를 두 번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냥 리토폴로지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토폴로지 작업은 뭐냐면 이 무거운 폴리곤 모델링을 하이폴리곤 제작했잖아요. 얘를 게임에서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최적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면을 최적화해주는 작업. 그래서 게임에 쓸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 토폴로지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UV맵이라는 작업을 해요. UV맵은 뭐냐면 음,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이 모델링을 했는데 이런 나무 질감이든 이런 쇠 질감이든 뭐가 질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사위처럼 이렇게 재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재단을 하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재단에 있는 데다가 색을 칠하는 거죠. 질감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그 질감 표현해진 데서 저렇게 아까처럼 요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어,
이걸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질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UV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텍스처 작업은 아까 제가 겹쳐서 설명했지만 텍스처 작업은 말 그대로 이 색칠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덩달아 같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결과물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바퀴 보조 바퀴 하나를 만든 건데 그 뭐 그런 작업을 이제 최종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은 끝나는데 얘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더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작업물이면 추가적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동적 모델링 작업 시 추가적으로 여기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아까 말씀드렸죠. 만들고자 하는 어, 주제든 뭘 결정을 해서 정해야겠죠. 정하고 나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힐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모아주는 거죠. 레퍼런스 이미지 뭐 이런 필요한 것들 수집을 해놓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모델링을 작업해줘요. 완벽하지 않게. 약간 좀 딱딱하죠? 여기 보시면 딱딱딱 끊어지죠? 각져가지고 이런 거 작업을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기본 모델링이 끝나면 이렇게 하이폴리곤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얘하고 차이가 뭐죠? 얘는 좀 각져 있는데 얘는 좀 사실에 가깝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바로 게임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토폴로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토폴로지 작업이 뭐냐? 최적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쪼개주는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얘보다 더 면수가 적죠. 얘는 기본적인 걸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이제 더 완벽하게 줄여주는 거죠. 양을. 보시면 이런 불필요한 선들을 없애버렸죠. 이렇게 최적화 해주고 이제 UV 작업. 제가 말했지만 재단하는 거죠. 재단.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만들었을 때 여기다 숫자 1, 2, 3, 4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재단. 재단해주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본이다가 치면은 얘를 이렇게 텍스처를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갖다가 여기다 덮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단 작업, 이 UV 작업이에요. UV 작업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해 놓은 거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죠. 그걸 텍스처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텍스처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 휠체어에 여기 앞바퀴를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더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굴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3D Max. 요 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D 모델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뿐만 아니라 뭐 제품 디자인, 뭐 인테리어, 뭐 어디든 간에 그래픽 좀 사용하는 데는 이거 그냥 기본으로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D Max.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서페이스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작업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3ds max는, 뭐, 여기 보시면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은 그 사진 구워주는 거죠?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뭐, 영화 산업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쪽도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 때 이런 3D max를 사용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으로는 이런 거 만들 때 좋은데, 지브러시처럼, 아까 그거 있죠? 찰흙 빚는 거? 이런 기능은 없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블렌더라는 툴이 있어요. 블렌더라는 툴이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얘는 무료가 아니거든요. 얘는 고가의 툴인데 블렌더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블렌더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더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좀 그래픽 작업할 때 블렌더를 좀 익혀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브러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요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브러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3D 코트는 뭐냐? 맥스에서도 토폴로지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최적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 토폴로지 하는 과정에서 3D 맥스에서도 충분히 다 기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불편해서 주로 3D 맥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수업 중에 3D 맥스에서도 토폴로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예, 3D 코트에서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써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를 주로 하거나 얘 같은 경우는 UV 작업 같은 것도 가능해요. UV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UV랑 텍스처 말고 UV랑 토폴로지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할 겁니다. 3D 코트. 얘도 그 유료고 얘도 유료고 얘도 유료입니다. 나중에 뭐 어,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학생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맥스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텍스처 작업을 하잖아요. 텍스처 작업을 하는데 이 텍스처 작업이 뭐랬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질감? 이 질감 표현해 줄 때 요즘에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걸 많이 써요. 기존에는 뭐 포토샵을 사용하든 뭘 하든 되게 작업이 어려웠는데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툴이 생기면서 거의 이 그래픽 작업의 혁신이죠. 엄청나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툴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뭐냐 그거죠? 그 이 영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가마솥. 가마솥 작업하는데 이렇게 질감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디 학교에서 배우든 학원에서 배우든 어디 가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배운다 해서 모든 걸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고 자기가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알려준 것 중에서 자기한테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학원에서 배울 거 다 배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3D 작업은 평생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공부할 때 주로 독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몇 가지 팁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델링을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3D 쪽으로 빠질 건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진지하게 배워보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너무 어렵게 다가가더라고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새로운 게 나와도 금방금방 익혀지고 다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시작해보면. 그리고 여러 개의 툴을 사용하지만 이 중에 한 두 개만 익히면 다 비슷비슷해서 조작법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많이 비슷해서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금방금방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머뭇거리지 마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면 금방 익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카피. 카피는 왜 하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게 늘어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래서 카피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카피 같은 거 어디서 하냐? 어떤 걸 보고 하냐? 아트스테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도 워낙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아트스테이션이 제일 대표적이라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아트스테이션이라는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아트스테이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뭐 3D 모델러나 뭐 일러스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작가들 있잖아요. 디자이너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작품을 뽐내는 자리에 이거 뽐내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클릭해 볼게요. 이 막심이라는 사람이 아티스트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품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거. 하고 얘 클릭해 보면 자기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이거.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 취직할 때 포트폴리오 같은 거 뭐 내 경력은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이력서에 넣겠지만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참고해서 보여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업학교에서 뭐 이런 그래픽 과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도 항상 하는 게 직업학교든 학원이든 뭐 어디든 간에 포트폴리오는 항상 만들어가요. 자기들만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죠. 이게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언리얼에서 내놓은 거네요. 이 언리얼에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아트스테이션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많이 그냥 보고 참고해서 카피 작품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그런 표현들을 따라해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걸 습득하게 되거든요. 기술 같은 것도 습득하게 되고, 뭐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를 많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카피하고, 다른 사람 사이트, 그러니까 모델링 같은 거 관찰 많이 하고, 그리고
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익히자. 이렇게 뭐 새로운 걸 배울 때 막 메모하면서 아, 나 이거 외워야지, 무조건 외워야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막 용어 다 외워야지 막 하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듣다 보고 내가 작업해보고 이 용어 듣다 보면 그냥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외우는 습관을 조금 버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우다 보면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돼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히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검색을 많이 하는 거. 검색은 뭐 당연히 많이 하겠죠.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구글에서 그냥 영어로 뭐 검색하면 그 해외 다른 작업자들이 하는 방식들도 있고 뭐 국내에서 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검색만 하면 이렇게 충분히 자기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 한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이해 잘 돼요. 말이 좀 빠르거나 그러지 않나요? 글자가 좀 작아요. 아유, 글자를 좀 키워야 되겠네. 그리고 이 정도는 좀 보일까요? 글자가 이제는 좀 보이나요? 네네. 이거는 뭐 보이죠? 작아도. 네. 음, 저장해 놓을게요. 다음에 또 써볼게. 그래서 어, 여기까지 뭐 다 이해되셨죠? 뭐 혹시 말이 빠르거나 그러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전에도 좀 몇 번 강의를 해봤는데 제가 좀 말이 좀 빨리 하려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45분까지 수업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 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 지금 한 15분이죠? 10시부터 다시 할 건데,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는 3D Max를 좀 간단하게 좀 익혀볼게요. 익혀보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좀 익혀보고, 좀 시간 되면, 예, 이런 거, 간단한 거 한 번씩 작업을 해볼게요. 이런 애들. 네. 아, PPT요? 제가 PPT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PPT를 올리면 될까? 공유되고 있죠? 이거 근데 이 PPT가 보시면 이렇게 출처가 없는 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 상관이 없는데
요런 애들은 출처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 이미지 가지고 뭐 어디 딴 데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게 아니라서. 요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출처가 없는 거는. 출처 있는 애들은 다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이 보시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공유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10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좀 쉬었다가. 쉬었다 오겠습니다.